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토요일 밤에 찾아오는 심야식물원 박성우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 심야식물원을 진행하느라 조금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사를 와서 활동하는 것만큼 힘이 드는 일은 없구나. 특히 이런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에게 공동체가 변경돼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다른 꿈을 꾸면서 온 안산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꿈은 생각보다 이루기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과정이 삶이라고 말한 장그르니에의 말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을 즐겁게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슬프고 힘이 빠지는 시간인 듯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누구나 하는 이런 질문에는 사실 그 질문의 이유는 내가 하는 이 과정이 즐거운가? 내가 지금 즐겁게 과정들을 이뤄내가고 있나?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며칠 전 이렇게 핸드폰으로 쇼츠, 동영상의 짧은 동영상 모음 이런 것들을 보다가 우리한테는 마왕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무한궤도, 넥스트 등의 밴드 보컬 신해철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쇼츠에는 신해철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신해철은 방송에서 1등 하면 그 기쁨은 한 주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루기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음악방송에 1등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음악방송이 지금도 대단하긴 하지만 제가 음악방송을 요즘은 잘 안 봐서 그때 당시에는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다는 게 굉장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방송 1등을 했을 때 참 기쁘셨겠어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신해철은 그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아요. 콘서트는 좀 크죠. 콘서트의 열광도 근데 한 1년도 가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신해철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열광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은 그렇게 오래도록 자신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해철 본인이 가장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건 내 삶의 가장 긴 과정인 그 음악 방송에 도달하는, 음악을 만드는,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 결과는 언제까지나 삶의 짧은 부표에 지나지 않고 그곳에 도달하고 다시 도달하기 위해 떠나는 그 시간이 삶이라는 것. 언제나 결과 우선주의에 빠져 있고 젊고 미숙함으로 가득 찬 저에게는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지만 금세 잊고 마는 과정을 삶을 대하는 태도, 또 금세 잊고는 결과라는 작은 빛에 달려드는 나에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되새겨주는 영상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왜 이렇게 오래도록 고민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까? 고민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과정을 즐기고 있나? 내가 혹시 이루지 못하는 것에 빠져든 것은 아닌가? 이걸
그 무협에선 주화인마라 그러는데요. 과연 내가 주화인마를 스스로 입혀서 이루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이 주화인마조차 내가 안산에 온 이 이유를, 이 과정을, 그리고 내가 꿈을 이뤄내는, 목표를 이뤄내는 그 과정을 즐겨야겠다. 그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즐겁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즐거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식이 밴드 중식이의 나는 반딧불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자신이 빛나는 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작은 벌레였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눈부시게 빛나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빛나는 나니까, 빛나게 눈부시는 나니까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나도, 꿈을 이루려고 힘을 쓰는 나도, 그 빛을 잃어가는 나도 괜찮다. 그것도 나니까. 결국 빛이 나는 나니까. 중식이 밴드의 나는 반딧불은 참 많은 꿈꾸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기에 현재의 작은
가능성마저 저버리곤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근데 그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그리니에와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삶은 살아내야, 겪어내야 얻을 수 있다는 것. 경험은 결국 겪어내야만 얻어낼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작은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 봤으면, 노력이란 단어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노력이라기보다 조금 더 경험해내고 겪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이 밴드는 지금 막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싶을 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멋진 결과보다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시도하고 싶은 즐거운 과정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삶의 태도나 방향을 좀 수정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흔들리는 젊은 사람들과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과 지향성이. 그런 생각에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 꿈이라는 건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예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을 듣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을 달고 살았어요.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분은 저희 어머니일 것 같은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예요, 사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에게 항상 물어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어머니의 꿈을 물어봤어요. 엄마는 꿈이 뭐야? 엄마는 꿈이 있어? 엄마는 꿈이 뭐야? 꿈이 있어. 그럼 보통 이런 건 인사처럼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저는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꿈이 뭐야? 그럼 엄마는 항상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항상 엄마는 엄마가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엄마가 꿈이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실 어머니가 말씀하셨었던 그 꿈이 우주에 로켓을 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된다는 거. 아빠와 엄마가 된다는 건 사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최근이지만. 생각보다 엄마는 꿈이 컸구나. 큰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보통 끝나야 되는데 전 크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꿈을 물었어요. 넌 원하는 게 뭐야? 넌 되고 싶은 게 뭐야? 넌 꿈이 뭐야? 항상 꼭 꿈을 물어요, 전.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 그런 게 없고 그냥 뭔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묻습니다. 이게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은 얼마나 달콤하고 멋진 것일지 늘 궁금하고 당신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꼭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의 같은데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가게 해주잖아요. 나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 말투, 어휘, 그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는 법, 생각하는 법,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재미이고 경험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권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그 사람들이 꾸는 꿈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두운 감정, 밝은 감정,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저에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이상향을 내가 꼭 한 번 더 살아보는 것 같아서 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또 들을 수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꿈을 묻는 것이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하고도 있고 정원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원 문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기획자의 일을 하는데요. 그런 기획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목표에 다가가는 방법, 어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잘 알진 못하더라도 고능력으로 잘 효율 있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작은 부표에 잘 다가가게 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사람들은 모두가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걸 좋아하고 그것에 좀 힘을 쓸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내가 힘이 되줄 수 있나 하고 묻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꿈을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그 사람이 꾸는 꿈을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돕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이렇게 응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왜 내가 되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좀 뭔가 쎄한 게 나는 그럼 꿈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1살 때부터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 휴학을 하고서도 계속 전 이 한 가지 일만 해왔어요. 꽃을 다루는 일, 정원을 만드는 일, 이 일만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꿈을 꾸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묻는 이유가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꿈이 없지? 나는 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없지? 왜 계속 사람들에게 꿈을 묻지? 내가 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루고 싶은 소망에 집착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걸 이루면서 산 인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플로리스트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드너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가든 디자이너로 살아가기로 해서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도 다니고 회사도 만들고 비행기 일도 하고 있고 대부분 이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루지 못한 건 있죠. 돈을 버는 일. 내 능력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제 값을 받는 일은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못 이룰 것 같은데 그건. 돈 버는 일을 빼고 그냥 직업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씩 해본 것 같아요. 뭐 정원을 만드는 일, 관공서의 정원을 만드는 일, 정원 교육을 그래도 10년 동안 해왔다는 건 10년 동안 저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해온 거고 그리고 아예 없던 분야를 개척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는 직업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왜 난 꿈이 없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건데 만약에 if 있잖아요. if. 만약에 이러면 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면 넌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의 건강 빼고 이러는 거. 그럴 때마다 저한테 가장 간절한 소망, 내 삶의 소망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은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하지 않고
조용하고 너울 같은 건 있어도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평온한 상태, 상처받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이 평온한 삶이 제가 갖고 있는 이루고 싶은 열망이자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가 돼서 20대 중반이 돼서 후반이 될 때 좀 가장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내 기분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난 빨리 노인이 되고 싶다. 눈을 감았다 뜨면 할아버지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되게 많이 했어요. 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작은 것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일까? 좀 이렇게 무게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느긋하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이런 평온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다혈질이고 왜 이렇게 잘 분노하고 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걸까?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소망이었어요. 평온한 삶, 평온한 사람. 그런 것이 제 작은 소망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삶의 태도이지 뭔가 삶의 방향이자 태도이지 이거를 사람들이 말하는 꿈 있잖아요. 꿈. 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 말 자체에도 단어 자체에도 열망이 숨겨져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루고 싶은 열정, 에너지. 난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판타지한 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나? 이루지 못하면서도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 이건 뭘까? 나에게 과연 꿈이 있을까? 꿈은 그럼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꿈이란 정의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열망보다 그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열정이 막 솟아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 전 그게 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뭘까?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이루고 싶어서 막 이루지 못해서 가슴이 절절한 그런 건 뭐가 있나?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이유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랜 시간 제 삶 속에서 꿈을 찾아서 이루는 것보다 그냥 뭔가 주어져 있기에 그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하고 싶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잘 해내야 된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 업계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내가 제일 잘해야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꿈과 소망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넘어서 사업적으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좀 개인의 목적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선택했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노력해온 시간들이고 사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죠. 이기적인 삶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내 즐거움과는 조금 멀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즐거움에는 고개를 돌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 내가 선택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꿈꾸고 노력해 왔는데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내가 원하는 꿈일까? 이런 고민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기보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 내가 입 밖으로 꺼낸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이지만 나름의 책임감을 더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조금 우리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뜻인데요.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목표를 설정해 보면 좋겠다. 내가 마침 코로나에 맞아서 휘청거리는 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조만간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방탕하게 한번 놀아볼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들만 하면서 잠깐이지만 살아볼까? 라는 생각에 안산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제가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안산에 오면서 좀 더 욕망적으로, 개인적으로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왔고, 지금 보면 막상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과정이 즐거울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제 망상과 꿈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는 새소년, 긴 꿈 듣고 와서 제 망상과 꿈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밤들이 계속되던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빨간 내 웃음이 눈치 없이 삐져나올 때에 푸른 바람이 그쳐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내 안에 수많이 너를 조금씩 궁금해할 때 I want to shoot a movie with you. Hold your hand and walk on fire with you. Why am I blooming when I make you walk and change the world to be with you? So take my hand, walk on fire with you. Oh yeah. 거짓말 같은 하루를 흘려내고 노래 새소년 긴 꿈 듣고 왔습니다. 제가 왜 꿈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지 생각해 보니까, 혹시 망상과 꿈을 구별을 내가 못했나? 저는 망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건 진짜 멋있네. 이거는 꼭 이 굴다리는 마법의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 이 낡은 문은 몇 명이나 만져봤을까? 이 낡은 문은 진짜 뭔가 마법 세계에 나오는 그런 연결해주는 문인 것 같다. 이걸 정원에 놔두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상과 꿈을 좀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꿈이란 녀석도 망상의 카테고리에 넣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꿈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래서, 난 꿈이 뭐지를 이제 그만하고, 내 망상 중에 혹시 꿈이 있으면 몇 개 꺼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망상 중에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혹시 이걸 듣는 분들 중에 투자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 망상 내가 같이 이루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서 이야기해봅니다. 하나는, 제 망상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전에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시장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뭔가 화려한 그런 것들은 그 야시장의 풍경이 대부분 상상력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놀이공원이나 유원지를 사서 그 왜 폐놀이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씩 하다 보면 있는 그런 한참 저 어렸을 때 놀이공원 이런 게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폐놀이공원을 사서 그리고 폐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도심에 쇼핑몰 지어졌다가 사라지고 아니면 비어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아울렛이나 쇼핑몰, 이런 유원지, 놀이공원 이런 것들을 사서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겠다. 제가 아무래도 원래의 정상적인 가드너들이라면 이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도 집 주거지에 있는 곳에 정원을 만드는 이런 정상적인 일을 하겠지만 저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게릴라 가드닝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 시멘트 위에 식물을 심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스팔트 위에 뭐 플랜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도려내서 식물 심는다든지 아니면 식물 뭔가 이런 건물에서 식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작동하는 그런 플랜터를 만든다든지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오묘하고 교묘하게 가려서 뭔가 아스팔트에서 튀어나온다든지 벽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런 걸 뭔가 거대한 쇼핑몰을 뭔가 이렇게 세기말 이렇게 종말 후의 세상처럼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재밌게 그 장소 전체를 식물로 뒤덮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가드닝 쇼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가드닝 상품도 팔고 거기서 프리마켓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이렇게 장소를 대여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동산을 소유해보는 일 그리고 그곳을 거대한 하나의 테마파크 이제 정원으로 만드는 일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회전목마도 있고 관람차도 있고 그런 거면 참 재밌겠다. 저는 이렇게 차 타고 저는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버스나 고속버스 이런 거 타고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를 많이 지나가잖아요. 국도 고속도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둔 건물이나 단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누가 준다고 해도 차라리 그거 줬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낡은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그런 폐 놀이동산 유원지 이런 걸 내 손으로 뭔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놀이동산에 우리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임채무 씨
또 그 놀이동산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고, 근데 이제 놀이동산 자체를 운영할 능력은 안 되니까, 어트랙션들을 막 이렇게 할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런 걸 오브제 삼아서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거대한 정원으로 꾸며보는 일, 인간이 만들어낸 시멘트라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인공 조형물을 그것도 품는 자연, 그 속에서 뚫고 나온 자연, 자연의 생명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대한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망상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건물을 제가 이렇게 도둑놈처럼 저 신고당한 적도 있어요. 제가 낡은 건물을 보는 걸 굉장히 큰 취미로 삼고 있는데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사진을 찍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사진은 잘 안 찍고,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곳은 사진을 잘 찍는데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잘 안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진짜 오래됐다. 진짜 저 양식은 분명히 영국 양식인데 그 영국 양식을 따라한 일본 양식을 우리가 따라한 양식이구나. 저거는 그 르네상스 양식이네. 르네상스 양식인데 그걸 따라한 미국인을 따라한 일본인을 따라한 우리가 따라하는 그 70년대 딱 그 시절의 양식이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발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그리고 막 이리저리도 둘러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경찰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시꺼먼 사람이, 제가 180에 한 100kg가 조금 넘는 몸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 등치 크고 수염난 사람이 막 자기 집을 두리번거리니까 막 경찰이 온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그냥 슬쩍슬쩍 한번 보고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슬쩍슬쩍만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장소들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그런 곳에 정원을 만드는 일, 그런 걸 되게 즐거워하고 있고, 이게 내 딱 뭔가 취미와 이런 것에 맞는구나 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큰 정원을 만든다면 무조건 회전목만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꿈이라기보단 지금 이뤄야 하는 목표에 가까운데요. 하나는 이렇게 판타지 정원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중학교 때 나왔을까요? 중학교 때 이후일까? 중학교 때일까? 뭐 하여튼 그 시점쯤 나왔어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이 호빗이라는 키가 작은 요정 종족이 있어요. 그 요정들이 사는 마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집이 나와요. 이렇게 텔레토비 동산 같은. 텔레토비 동산은 다들 아시겠죠? 텔레토비 동산 같은 이렇게 둥근 집이 나오는데, 그 안에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담배 피는 마법사 할아버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 안은 북유럽식 약간 오가닉한 스타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허브티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정원 자체도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뭔가 화려하면서 오묘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안에서 정원 교육도 하고 정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리고 주로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원예를 통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치유 센터를 개원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아마 당분간 그거에 조금 매진해서 노력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판타지 동산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마녀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허브를 만드는 마녀와 거길 차지하고 있는 산적 두령 같은 느낌으로 그런 판타지 정원을 만드는 게 제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원을 교육해왔고 정원을 조성해왔는데요. 내 정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도 이 정도의 시점이면 내가 뭔가 하나를 이뤄내야겠다라는 지점이 생겨서 내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평생을 남의 정원을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정원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판타지 정원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되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꿈을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망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꽤 그걸 구체화시키는 데 노력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망상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이나 힘듦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잊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힘이 나요. 아, 근데 이게 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 잃어보려고 노력할 거고 황당하고 조금 망상에 가까운 것들이지만 꼭 잃어보고 싶어요.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개인의 꿈 말고 모든 가드너의 꿈은 뭘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는 혁오 톰보이 듣고 와서 가드너들이 생각하는 가드너의 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둘이 붙어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저는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혁오의 톰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톰보이 듣고 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 제 개인적인 꿈이었고 가드너들의 꿈이라면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모든 가드너들의 꿈의 정원이 있어요. 이걸 정확히 명칭이 있는데 제가 오늘 대본을 안 써서 뭔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안 해왔는데 모든 가드너들은 순환 정원이라는 리사이클 정원을 만드는 게 가장 꿈이라면 꿈에 가깝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정원이라는 거, 가드닝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자연 환경을 본떠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과 배치, 황금 비율도 사실 자연에 입각한 자연이 선택되고 진화하고 탈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율과 비율을 사실 인간이 법칙과 미학적인 부분으로 따오는 것인데 정원도 그 부분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연을 작은 평수에 모아놓은 것을 우린 정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재인식한 것, 재이식한 것, 자연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부분을 내 집 앞으로 옮겨오는 것을 정원을 조성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최소한의 관리를 하면서 순수하게 이게 자연 환경에 의해서 수분이 습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통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라고 피고를 반복하지만 그게 계절적인 어레인지가 훌륭해서 식물의 배열 배치가 훌륭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봄에 꽃이 피고 지고 여름꽃이 나고 여름꽃이 지고 다시 가을꽃이 피는 그 순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사람이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다양한 벌레들의 집이 돼줘서 다양한 벌레들이 살아가고 그곳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모여들어서 그 다양한 벌레들을 먹는 새들이 나타나고 물론 이제 새들을 먹는 큰 포유류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고양이까진 봐주죠. 보통은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고양이가 새들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새들도 먹고 그리고 고양이들의 집이 되고 쥐의 집이 되고 그 쥐를 먹는 고양이와 새가 있고 그런 그 자연 생태적인 그 순환 리사이클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최고의 오이라고 합니다. 가드너들의 그게 원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본을 써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정원을 만드는 게 사실 모든 가드너들의 꿈이에요. 생태의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옮겨오는 것.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해요. 그럼 가서 보지 왜 내 집 앞에. 그러니까 이게 낭만이잖아요. 낭만. 내 집 앞에 자연의 가장 훌륭한 점을 모아둔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된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가서 보는 것과 내가 내 집 앞에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녹색 환경, 녹지 환경을 가질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 꿈꾸긴 해요. 정원이 있는 집을.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이상점이죠. 정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근데 그 속에서도 자연 아주 멀리 배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혹은 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서 봐야 하는 그 큰 거대한 자연을 내 집 앞으로 옮겨왔는데 그것이 생태가 완벽하게 순환되고 리사이클링 하면서 돌아간다, 순환된다 라는 그 정원은 모든 가드너들의 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모든 장소는 재조성된 거잖아요. 원래는 그냥 흙바닥이었다가 시멘트를 깔고 사람이 집을 짓고 그 위에 흙을 부어놓고 그 위에 나무나 식물을 심는 이 과정이어서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간이 보통은 지어지는데 거기에 다시 자연을 재구성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제로부터 만드는 거죠. 정원을, 자연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가드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드너들의 꿈은 그 오가닉한 그 리사이클 정원을 만드는 게 정원의 오이라고 보면 오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걸 돕는 기구들도 있어요. 새들이 와서 모이도 먹고 고양이 털 같은 것도 얻어서 집도 집을 수 있게 그 새 둥지에 자재를 쌓아두는 걸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털을 막 모아서 그렇게 줄로 묶어서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둬요. 그러면 새가 그걸 조금씩 빼다가 자기 집을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자신의 정원에 새가 온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자연물이 내가 만든 인공 자연물에 와서 융화가 된다. 이게 굉장히 큰 가치여서 그걸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들을 꼬시려고 새장 안에 작은 새장에 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새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새들이 와서 물을 먹고 쉬고 갈 수 있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항해 시대 때에도 작은 분수, 우리 보면 유럽 여행 가신 분들 보면
그 주변에 작은 분수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게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분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재구성했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든 뭘 만들든 결국 밀어놓고 다시 시멘트 위에 정원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동식물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이에요. 그래서 그 샘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작은 분수나 큰 분수든 작은 분수든 이렇게 동물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사이즈의 작은 분수들을 곳곳에 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동물들이 와서 물도 마시고 새들이 날개도 씻고 진드기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든 인공적인 자연이 기존에 있는 자연과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인류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죠. 융화. 그래서 그게 가드너들의 꿈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제 제가 수암 산책이라는 안산동 수암동에서 책방이 있어요. 수암 산책이라는 책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지금 매주 진행하고 있는 10명의 이야기, 10명의 문화기획자 분들이 오는 마을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5회차 정도 진행됐어요. 그곳에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명의 기획자분들이 매번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 주에 한 분씩 마을 기획자, 문화 기획자분들이 와서 공동체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제 오신 분은 그 수원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탐조 책방, 그러니까 새를 관찰하는 걸 취미로 갖고 계신 분인데 직업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새에 관련된 책방을 여신 박임자 선생님이 계세요. 문화 기획자신데 이분이 새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새들의 종류를 관찰하고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분과 같이 이렇게 새들을 구경하는 걸 하다가 이걸 많은 사람들과 새를 같이 도심에서 보고 그걸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걸 하신다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새가 보통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새가 보통 5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파트를 돌면서 관찰하신 수원의 본인의 아파트를 돌면서 관찰하신 새가 13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4분의 1, 뭐 3분의 1.56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양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생물의 다양성도 확인할 수 있고 새들을 관찰하는 것도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자연의 시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 가드너들의 최고의 꿈은 사실 그런 정원을 만드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봤고 가드너들은 이렇게 자연과 융화된 정원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다가가면 그 첼시 플라워쇼 그 영국 여왕님도 오시는 첼시 플라워쇼에서 1등을 하는 게 모든 가드너들의 꿈이긴 하겠죠.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아시아인 중에도 별로 없고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정원을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첼시 플라워쇼의 1등이 우리나라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있고. 참 대단한 일이죠. 모실 수 있으면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모든 가드너들의 꿈이긴 하죠. 첼시 플라워 쇼에서 가든 디자인으로 1등을 하는 건 뭐 그런 꿈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꿈들이 가드너들에겐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꿈과 가드너들의 꿈 이런 꿈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사실 제 이름의 뜻이 궁금했거든요. 제 이름이 제가 박성호인데 별성자에 지부자를 써요. 근데 이게
사람 이름에 별성자랑 지부자는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중학교 한자 선생님한테 듣고 거의 크면서 어른들한테는 계속 들어왔어요. 사람 이름에 지부자랑 별성자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데 가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 모르겠는 거예요. 제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장명소 가서 근데 물어도 할머니도 모르시겠대요. 몰라? 나는 무슨 뜻인진. 네, 할머니가 지어오셨잖아요. 하면 몰라? 그랬나? 그러시길래 나는 평생 내 이름의 뜻을 알 길이 없구나 했는데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내 이름이 이런 뜻일까 생각하다가 이젠 확신이 들었어요. 별들의 집. 별들의 집. 별들에게 집이 돼주는 건 뭘까? 운하구나. 은하구나. 갤럭시구나. 내 이름은 그 뜻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꿈을 묻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빛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하고 싶은 그 무의식이 혹은 거기서 왔나? 혹시 내 운명은 그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꿈을 계속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더욱 이렇게 빛나는 걸 보고 싶은 이유가 혹시 내 이름에 관련된 운명일까? 다른 꿈들을 품어주기 위한 뭔가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다가 꿈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녹화하는 날이 31일인데요. 이걸 대본을 쓴 건 29일 정도의 대본을 쓰고 있었어요. 2년 정도 됐는데요. 마땅히 빛을 내야 하는 아름다운 별들이 진 2년 정도가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빛냈어야 하는 하늘을 보니까 조금 슬픈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꿈, 그들의 이뤘어야 할 꿈들, 끝내 이루지 못한 꿈들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우리는 빛내야 하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빛이 떨어지지 않게 손 붙잡고 감싸 안아야 합니다. 2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위로합시다. 그게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들의 슬픔을 덜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위로합시다. 노래 듣고 다음 토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단원의 FM 88.7MHz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노래는 하림의 별에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아직 너는 내 안에 숨 쉰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아직 너를